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조금 일찍 왔죠. 일찍 왔는데 일단 어제 무가 많이 보인다 했죠. 그래서 워낙 요새 무승부 적중률이 안 좋다 보니 뭔가 무를 가기에는 조금 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하나는 가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본머스가 이기면서 이제 나폴리 무랑 잡은 게 좀 아쉽게 되었는데 그래도 본머스 프렌, 뭐 헤르타 베를리 프렌, 코모 프렌까지 해서 이티아드는 마엔을 가려고 했는데 마엔을 이제 아쳔만 묶어간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성을 그냥 껴서 갔거든요. 근데 아쳔은 아쉽게도 어, 에스테글랄이 지면서 한 폴이 아쉽게 됐고 무승부도 결국 에버튼이 지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배당 뭐 4배면 잘 잡은 것 같고 해서 그때 이제 연승이 한번 끊기고 주말도 토요일 성적이 좋았는데 이제 일요일 성적이 안 좋았다 보니 좀 그랬는데 다시 이번 주 월화 적중으로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도 좀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랑 경기 수가 같더라고요. 해축이 경기 수가 좀 더 늘어났고 이제 아침이 좀 줄어든 아침 6경기, 해축 11경기에서 17경기. 그래서 내일은 경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회차가 바뀌어서 다시 그 금액 한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뭐 좀 많이 가고 내일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가고 싶더라도 선택의 폭이 적어서 오늘 좀 승부를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승무패 분석하면서 봤던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만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가보도록 하죠. 아침은 어제 흐름대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진 않아요. 이티아드랑 뭐 몇 개 정도만 나왔지. 뭐 마치다 그리고 또 어디 있더라? 산프이로.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잘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원하고 이제 상하이 하이강인데 강원 같은 경우에는 7점입니다. 상하이 하이강이 2점이고 그래서 상하이 하이강은 이겨도 8위가 되기가 쉽지 않고 아직 1승이 없기 때문에 강원은 이제 울산하고 1점 차 그리고 청두롱청보다 한 경기가 덜 치렀는데 이제 1점을 앞서고 있어서 이 조르다가 이제 7경기에 8점이기 때문에 오늘 뭐 비기면 승점이 같아지고 이기면 또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FC 서울도 9점이라 강원이 이기면 FC 서울까지 넘어가는 점수거든요. 그 승점이. 그래서 오늘 강원이 홈이고 상당히 중요한 경기고 자, 상하이 하이강이 지금 뭐 친선전을 치르고 있긴 한데 강원 같은 경우도 친선전에서 성적들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뭐 이제 강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홈이고 그리고 지난번 뭐 비셀고베를 그때 뭐 주전을 많이 빼긴 했지만 4대3 승리 뭐 그 이후에 승리가 없긴 한데 불이남 원정도 2골을 넣었고 상하이 하이강이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원정에서 불이남한테 0대2 뭐 홈에서도 0대2 지난번 산프이로전 비긴 게 그나마 유일한 이제 변수고 무득점 경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성적이 2무 4패고 득점이 2득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원 승 봅니다. 마해는 잘 모르겠어요. 강원이 뭔가 마행까지 할 정도의 강원의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상하이 하이강도 무득점 경기들이 있긴 하지만 가끔씩 득점을 했기 때문에 배당은 노릴만한데 예, 요거까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멜버른 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울산은 8위 아까 얘기했지만 멜버른 시티가 지금 5위인데 승점이 2점 차입니다. 그래서 울산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해요. 8위 안에 들려면. 그리고 다음 경기는 또 상하이 하이강 원정을 가야 돼서 불확실합니다. 물론 뭐 친선전에 상하이 선화 상대로 이기고
다른 팀한테도 지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나름 괜찮았거든요. 산프이로도 잡고 뭐 브리람하고 비기긴 했지만 뭐 리그에서도 마지막 그 경기를 제주한테 진 거 빼고는 홈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졌으니까. 그리고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한번 확인을 해야겠는데 얘네 일단 리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멜버른 시티는. 근데 리그에서도 원정에서는 성적이 그닥입니다. 전체적으로 승률이 많은 팀이 아니라서 그래도 울산이 홈이면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요거는 울산 승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당은 멜버른 시티로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울산은 이제 제가 이제 지난 K리그 할 때도 잘 안 갔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홈 이점을 보고 이제 울산 승을 보는 거지. 그 전에 불이람 뭐 0대0, 산프이로 청두루 웅청도 결국 뭐 역전승을 했고 산프이로도 한 골 차에 서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멜버른 시티가 성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울산보다 조금 더 승점이 높고 최근에 뭐 FC 서울 원정도 비겼었고 마치다 원정도 잡았던 멜버른 시티이기 때문에 뭐 리그를 진행하고 있긴 하고 뭐 중간에 이제 뭐 공격에 이제 웨투레키 그리고 뭐 출전이 좀 불투명한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비길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어제 빗셀고베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해요. 확실히 J리그는 홈에서 좀 강하긴 한데 K리그는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또 7시 경기기도 하고. 자, 아침은 오늘 요거 그 엘리트는 두 경기고 나머지는 아침 2입니다. 아침 2는 뭐 더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템필 오버 쪽 경기를 보겠습니다. 하노이 폴리스하고. 자, 일단은 아침 2는 아침 엘리트하고는 다릅니다. 16강전이 진행 중이고 이거는 단판이 아니고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뭐 중립에서 하는 팀들도 있죠. 어제 에스테글랄도 중립에서 뭐 열렸기 때문에. 자, 베트남 홈입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나름 성적이 괜찮았더라고요. 요 하노이 폴리스 그리고 템필 오버는 지금 얘네도 뭐 홈에서는 포항도 잡고 원정 빠툼 유나이티드도 뭐 잡고 해서 전 흐름 자체는 뭐 홈팀도 좋긴 한데 이 무패 흐름으로 봤을 때는 원정 팀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배당 자체가 홈의 배당이 워낙 낮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원정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그 경기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원정팀이 결장자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오히려 배당 대비 홈은 좀 별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득점들이 다 괜찮고 해서 어느 부 쪽으로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3.5기 때문에 이게 2.5면 좀 애매했거든요. 어느 부 가기가. 근데 3.5를 줬기 때문에 저는 더 확실하게 언더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득점 경우가 있어서 오버인 경우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골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제 템필 오버 프렌을 가기에는 어제도 결국 어디였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프렌이 좋다고 했던 경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끝났냐면 잠깐만 제가 그걸 확인을 할게요. 카트에 담아둔 게 있는데 걔네 경기가 잠시만요. 트락토르. 근데 배당이 원정으로 계속 빠지니까 불안해서 결국은 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전반은 0대 0이었던 것 같은데 졌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템필 오버 프렌까지는 좀 그렇고 언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요건 배당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홈팀의 승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라차브리 페르반둥. 사실 뭐 아침 2는 그렇게 뭐 저한테 중요한 경기들은 아닙니다. 그냥 갈 게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이런 느낌이라서
이것도 아침 투의 흐름을 보면 페르시 반둥이 나름 괜찮더라고. 득점도 좀 꾸준히 하고. 그리고 라차부리는 마지막에 이제 간바 오사카한테 지긴 했는데 얘네도 보면은 뭐 이길 때 좀 시원시원하게 이겼던 부분들이 있어서 요런 거는 모르겠어요. 페르시 반둥도 그렇고 라차부리도 그렇고 전 비슷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승부 찍거나 넘어가는 게 맞다 봐요. 이런 경기. 넘어가고 아르카다하고 그 다음에 알 나스르. 자, 이 알 나스르는 이제 호날두가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아르카다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팀인데 요게 검색을 해봐야겠어요.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경기장에서 하네요. 완전히 홈 경기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뭐 아르카다가 패배가 많지 않더라고. 무가 좀 많고. 근데 상대가 알 나스르라서 뭐 알 나스르는 아시다시피 뭐 경기마다 매우 많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무리 안 할 가능성도 있긴 해요. 왜냐면 지금 배당을 저렇게 좀 높게 줬잖아요. 알 나스르 치고는 1.5면 왜 이렇게 높지 않은데 보면 압니다. 일단 키퍼부터 수비 쪽에 한 3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에 주앙 펠릭스, 코망, 호날두, 사디오 마네까지 다 명단이 제외됐어요. 즉 공격 라인에 거의 골 넣고 있는 선수 지금 한 6명 중 4명이 빠집니다. 나머지 2명은 골을 많이 넣지도 않았어요. 수비 쪽도 제외하다 보니 이런 거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라스르가 유리하긴 한데 뭐 마인으로도 떨어지고 뭐 근데 한두 명 제외하면 모르겠어요. 뭐 호날두가 빠지든 뭐 주앙 펠리스가 빠지든 근데 걔네 포함해서 수비에 키퍼까지 뺀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 뭐 리그 2위라고 했던가 아무튼 뭐 논란이 좀 있더라고. 뭐 PK를 뭐 알라스르를 뭐 밀어준다, 뭐 PK를 좀 주는데 뭐 상대방 팀들은 뭐 PK도 안 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리그에서 계속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홈에서 뭐 출전할 수도 있고 이게 단판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명단 제외했을 수도 있다 해서 요 아르카다 경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굳이 뭐 알라스르 명단 제외했는데 갈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아르카다의 프렌을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 어, 알 나스르가 이길 확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기는. 그 다음 경기도 한번 봐야겠죠. 이게 세판이 이란 팀이거든요. 근데 이건 중립입니다. 이게 어디 카타르 쪽에서 열린다 하더라고. 알투마마 스타디움이 카타르 도하 뭐 그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중립이다. 어제 약간 에스테글랄 느낌인데 자 알라을의 상황을 보면은 최근에 뭐 아침투에서 진 적이 없었죠. 그리고 뭐 실점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본인들도 득점을 했고 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요 경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아까 그 라차부리하고 페르시 반둥의 느낌이긴 해요. 이게 또 단판도 아니기 때문에 뭐 서로 결장자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 결장은 아닌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오늘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많진 않지만 대부분 뭐 패스할 경기라든가 패스 안 하면 뭐 무승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뭐 이티하드나
뭐 산프이로만큼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원도 배당 대비 승이 너무 낮긴 해요. 배당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1.5가 안 되는 거는 산프이로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산프이로도 상대의 퇴장이 없었으면은 못 이겼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7경기니까 뭐 한 에스턴까지만 공개를 하죠. 에스턴 한 반 정도. 자, 이제 고어헤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잠시만요. 일단은 리그 경기들이 그래도 좀 더 많습니다. 컵 대회는 독일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밖에 없어서 대부분 리그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추천이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메인급으로 가는 거죠. 자, 고헤드하고 헤이렌베인 LADBC 리그 경기인데 자, 일단은 둘이 승점이 2점 차밖에 안 난다. 그리고 고헤드의 승점 그 득실과 헤이렌베인 득실 차이가 없습니다. 고헤드가 좋은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그 홈에서 패배가 적다는 겁니다. 3승 6무 1패로. 그래서 이 고헤드는 원정에서 1승밖에 없지만 홈에선 1패밖에 없다. 다만 이제 무가 좀 많다는 거고 헤이렌베인도 이제 원정에서는 득실도 마이너스고 홈보다는 조금씩 안 좋긴 합니다. 안 좋긴 한데 어쨌든 고헤드가 패배가 적고 자 일단은 고헤드 결장이 뭐 많지는 않거든요. 공격수 한 명이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데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합니다. 8골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론 헤이렌베인도 수비의 경고 누적, 뭐 공격의 종아리 부상으로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은 선수가 이제 못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고헤드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상성도 최근에 헤이렌벤 상대로 연승 중이고 다 좋거든요. 뭐 근데 최근에 이긴 적이 없는 게 가장 큽니다. 지난번도 제가 고헤드 승을 봤지만 텔스트한테 결국 막판에 동점골을 먹히고 결국 무승의 흐름을 지금 한 16경기? 물론 그 중에 한 무가 한 10번 되긴 해요. 그 정도로 16경기 중 10번을 비겼다는 건 잘 안 지기도 합니다만은 이기지도 못하는 게 걸린다. 그리고 최근 홈에서 이제 5연속 무승부기 때문에 언제 이길 거냐. 지난번에 이기면서 이제 흐름을 끊어야 했는데 아직도 그 흐름을 못 깼다. 작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고헤드. 뭐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뭐 강팀 상대로도 아약스 원정도 비기고 막 그랬었는데 하필 또 헤이렌베인이 원정에서 성적이 뭐 좋을 때는 3연승도 했었지만 최근에 4경기 승리 없는 상황에서 컵대회 포함 이제 트벤트하고 PSV한테 이제 4실점 5실점 하면서 흐름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어요. 다만 헤이렌베인이 뭐 아예 승리가 없던 팀도 아니고 원정에 그리고 항상 이제 승리를 못 챙겨갔던 고헤드기 때문에 오늘 리그 경기라서 이길 수 있다? 장담 못합니다. 지난번도 이제 비길 뻔한 거 골 넣어서 이기나 했더니 결국 비겼기 때문에 이 경기도 결국 고헤드 이기고 나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겨줘야겠다 해서 고헤드 승 갔다가는 또 비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홈에서 5연속 무승부기 때문에 뭐 승패를 굳이 본다면 헤이렌베인의 원정승은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홈에서 뭐 전부 다 포함하면은 위트레흐트까지 포함하면 지금 6연속 무승부기 때문에 이기진 못하더라도 지진 않을 것 같다. 고헤드 승무 가실 분들은 요 상황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아마 패스하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요 경기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어렵다. 자,
이거 저번에 VOD에 쏘신 거구나.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턴하고 브라이튼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EPL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승무패에 포함되었던 경기입니다. 자, 에스턴 같은 경우 압도적으로 좋아요. 일단 득점은 2골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근데 홈에서 이제 성적이 워낙 좋고 압도적인 이유가 브라이튼 원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턴도 뭐 미드필더 라인 쪽에 몇 명의 부상이 있긴 합니다만은 브라이튼도 마찬가지로 미드필더 라인에 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차이가 없고 일단 상성도 에스턴이 좋고 무엇보다 지난번 본머스전 비기긴 했지만 일단 지난번 브랜드포드한테 졌기 때문에 연패는 하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미 연패가 진행 중이에요. 중간에 유로파가 껴서 그렇지. 그래서 3연패는 없다. 그리고 그 확률이 큰 게 브라이튼이 그나마 홈에서 패배가 적었었는데 지난번 크리스탈한테 지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좀 빡세겠다. 그래서 저는 에스턴 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승부를 굳이 보진 않을게요. 뭐 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브라이튼도 원정에서 뭐 아스날 한 골, 뭐 맨시티 비기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턴도 요새 홈에서 2경기 연속 패배할 때 득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무를 좀 생각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경기 무득점은 생각을 못했네. 일단 그래도 승을 좀 더 높게 봅니다. 왜냐 브라이튼이 지금 뭐 5경기째 승리 없는 것도 있긴 한데 그 FA컵을 빼면 맨유전 이긴 거 빼면 근데 그 이후도 4경기 2무 2패라서 득점은 어느 정도 꾸준하긴 합니다만은 다득점을 못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결국 요 경기도 에스턴 승을 보지만 메인으로 가긴 조금 빡센 게 결국 에스턴도 최근에 많은 득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선제골을 먹힌다든가 뭐 2득점 이상 못하면 또 어영부영하다 1대1로 비길 수도 있어서 완전히 좋아 보이는 그건 아닙니다. 배당도 살짝 애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크리스탈까지 공개를 하죠. 9경기 자 번니 자 번니도 얘네가 지금 보면은 일단 요것도 이제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인데 제가 어제는 변수를 많이 넣었어요. 뭐 첼시 무도 넣고 뭐 웨스트햄 승무 사이드로도 보고 마치다 무도 넣고 했는데 결국 뭐 비셀국에 마치다 뭐 산프이로 다 이제 이길 팀들이 이기고 첼시에서 비기고 뭐 뉴캐슬이 이기고 뭐 웨스트햄 비기고 그랬는데 오늘 봤던 경기는 거의 다 정배로 봤습니다. 뭐 울산승, 뭐 강원승, 뭐 에스턴승, 크리스탈승, 맨시티, 노팅엄 다. 이게 첫날에 변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았고 둘째 날은 이제 그나마 변수가 적을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노렸던 건데 자 크리스탈이 번니 상대로 홈에서 뭐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최근에는 몇 번 지기도 했고 조금 살짝 밀려요. 아주 살짝. 근데 크리스탈 승을 봤던 이유는 뭐 득점은 이제 한 골 차로 비빌 수 있지만 실점 차이가 20골 나고 그리고 크리스탈이 홈이잖아요. 번니가 원정에 실점이 30실점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본머스 다음으로 실점이 많습니다. 본머스가 31골. 그리고 크리스탈이 지금 마테타가 계속 부상 중이고 뭐 은케티아도 계속 부상 중이고 하기 때문에 부상이 없는 건 아닌데 뭐 번니가 부상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죠. 아주 최근 부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2경기 홈에서도 웨스트햄한테도 무득점 한 거 보면은 조금 빡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크리스탈 승을 봤던 건데 왜냐면 너무 승리가 없거든요. 울버햄튼전이 마지막 승리이기 때문에 지금 4개월 거의 4개월에 접어들고 있죠. 10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승리가 없는데 중간중간 무승부가 있긴 합니다. 뭐 리버풀, 본머스 홈에서는 맨유, 토트넘. 근데 크리스탈이 지난번 이제 브라이튼 잡은 것도 그렇고 얘네도 최근에 승리가 없어서 그 브라이튼전이 오랜만에 승리한 거긴 해요. 경기 수로 따지면은 한 13경기 만에 이겼나? 근데 결국 크리스탈도 승리가 많지 않고 지금 주 공격수의 부상도 있기 때문에
번니가 또 비기지 말라는 법은 없긴 합니다. 뭐 리버풀이나 본머스처럼. 그래서 이것도 크리스탈 승을 보는데 뭔가 승무패는 승을 갔지만 뭔가 좀 찝찝하긴 해요. 어제 뭐 변수가 나오긴 했는데 결국 첼시하고 웨스트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마치다나 뭐 빗살구배 쪽에서는 그냥 정배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어디선가 나올 확률이 좀 크다 봅니다. 그게 뭐 에스턴이 됐든 뭐 크리스탈이 됐든 뭐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정배로 나올 것 같진 않아서 배당 대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크리스탈 뭐 주 공격수의 부상이 없다면 모를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배당 대비 좀 별로인 느낌이 들어서 아마 패스할 확률이 커요. 승무를 보지만 고에드보다 더 안 좋아 보여요. 배당 대비는. 고에드는 그래도 이제 배당을 보면은 노려볼 만은 하잖아요.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탈은 이길 확률이 크더라도 이게 번니가 아예 그러면 최근에 뭐 전패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리버풀하고 본머스 원정이 비긴 게 자꾸 걸립니다. 크리스탈이 최근에 뭐 득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당 대비 별로다. 뭐 갈 경기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자, 맨시티 풀럼. 이 경기는 제가 지난번 맨시티 경기를 뭐 하이라이트로 보긴 했는데 막판에 좀 운이 따라주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풀럼 상대로는 압도적인 지금 상성의 그런 것도 있고 이 풀럼이 원래 잘 안 졌었거든요. 뭐 홈에서는 첼시, 리버풀 뭐 첼시도 잡고 리버풀 비기고 막 그래 뭐 맨시티하고도 4대5까지 가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 리즈 원정에 무득점하고 브라이튼전도 이겼지만 역전승이었고 뭐 맨유전 비길 뻔했지만 0대1로 밀리다 이제 2대1까지 따라 붙은 거고 에버튼도 선제골 놓고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리버풀을 잡은 맨시티의 흐름 그리고 아무리 이제 실점이 많고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맨시티가 이제 홈에서만큼은 잘합니다. 다음 경기 FA컵이 있긴 한데 그 홈에서 열리니까 큰 상관없고 그리고 뭐 홈에서 브라이튼 첼시전 비긴 게 있긴 한데 다득점으로 이길 때도 있어서 뭐 물론 풀럼이 뭐 아예 무득점으로 진다기보다는 득점할 수도 있죠. 맨시티의 최근 실점을 생각하면 그래도 최근 뉴캐슬 뭐 갈라타 뭐 울버햄튼 포함해서 홈에서 무승부도 그렇게까지 많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거는 맨시티 쪽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맨시티가 지금 아스날하고 6점 차기도 하고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합니다. 풀럼 홈이면 모르겠지만 원정의 풀럼은 또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맨시티가 지금 제레미 도크하고 뭐 그바르디올 요 정도 뭐 결정자도 크게 많지도 않고 물론 풀럼도 그렇긴 합니다. 미드필더 한 2명 빼고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흐름을 탄 게 맨시티지 않을까. 그리고 풀럼은 최근 원정 연패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제골을 먹히면 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풀럼은. 뭐 예전에 브라이튼처럼 역전하기는 좀 힘들 거라 보고 선제골 넣으면 모르죠. 아니면 뭐 상대방이 퇴장의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맨시티가 실점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뭐 배당 대비 오버를 노려야 되는데 그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해요. 맨시티가 원정이면 오버 가겠는데 홈이라서 최근 뭐 2대0 스코어도 2번이나 있었고 풀럼이 리즈한테 이제 0대1로 졌던 스코어들 보면은 예전 에버튼 0대2라든가 3.5기 때문에 또 배당 대비 언더 가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전 차라리 맨시티 승 보고 마엔은 좀 고민을 해볼게요. 핸디무로 갈지 마엔으로 갈지. 맨시티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뭐 리버풀을 잡든 뉴캐슬을 잡았다 한들 냉정하게 이제 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는 좀 아슬아슬합니다. 울버햄튼도 결국 전반 2골이 전부였기 때문에 풀럼은 그래도 울버햄튼보다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당 대비 마인으로 갈지 핸디로 갈지는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노팅엄하고 울버햄튼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노팅엄 승을 봤던 경기 같아요. 제가
그 아까 승무패 그 구매한 걸 보니까 왜냐하면 울버햄튼이 지금 그때도 황희찬이 뭐 부상 때문에 나가서 이제 출전이 불가하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완전 부상이 안 떴는데 이제 아예 부상으로 떴더라고요. 종아리 부상으로. 그리고 노팅엄은 이제 주전키퍼 서브가 부상이고 주전키퍼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 세네 번째 키퍼가 나오는 그런 상황만 좀 안 좋을 뿐이지 뭐 크리스 우드는 여전히 부상 중이고 해서 공격 쪽에서도 당연히 울버햄튼보다는 낫죠. 뭐 둘 다 순위가 하위권이긴 하지만 울버햄튼은 승점이 10점이 안 되고 득점도 9골, 실점 10골, 19골 차이기 때문에 같은 마이너스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제 원정에서 아직도 1승이 없어요. 울버햄튼 유일하게 EPL 원정 1승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더 갈 수가 없다. 울버햄튼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팅엄도 뭐 상황이 막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최근에 뭐 4연패도 당했었고 물론 이제 작년이긴 하지만 근데 그 이후에 뭐 웨스트햄 잡고 아스날 비기고 4경기 무패도 하고 레이즈한테 오랜만에 진 거긴 한데 홈으로 따지면 지금 4경기째 2무 2패입니다. 그중에 2경기 또 득점이 없었고 근데 울버햄튼보다는 낫다고 보여진다. 물론 울버햄튼도 그 전에 뭐 4경기 무패할 때도 보면 맨유전도 비기고 에버튼전도 비기고 최근에 뭐 첼시, 본머스, 맨시티 다 2골 차로 지긴 했지만 뭐 생각보다 뭐 4대0, 5대0 이렇게 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노팅엄 승을 좀 더 보고 승무패에도 노팅엄 승을 했지만 노팅엄도 최근에 홈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은 높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아주 높진 않아요. 예전에 리즈나 뭐 리버풀 아니면 그 토트넘 상대로 3대0, 3대1로 이겼을 때 뭐 그렇게 이겨주면 좋겠지만 울버햄튼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꼴찌긴 하지만 너무 대패를 했던 경기는 또 의외로 그렇게 안 보인다 해서 노팅엄 승무 보지만 요 경기는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크리스탈 느낌. 크리스탈이 이기면 노팅엄이 비길 것 같고 노팅엄이 이기면 크리스탈이 비길 것 같고 약간 요런 어디선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둘 다 이기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둘 다 못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배당 대비는 별로입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제 원정의 승리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뭐 원정 승리를 봤다면 뭐 번리 2프렌, 울버햄튼 2프렌을 봤겠죠. 자, 그다음 찰튼하고 스토크. 자, 보시는 분들 추천. 막간을 이용해서 뭐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질차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찰튼하고 스토크 가도록 할게요. 자, 챔피언십 경기는 오늘 이 경기 딱 한 경기죠. 자, 찰튼 같은 경우에는 스토크하고 비교했을 때 승점 7점 차입니다. 득실도 당연히 안 좋아요. 왜냐면 실점도 10골이나 많고 득점도 5골이나 밀리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인 스토크한테 좋을 수가 없죠. 그나마 찰튼이 홈이라는 점. 홈이 원정보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스토크는 홈 원정 차이가 없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홈이면 좀 해볼만 하다고 보고 부상도 막 많지 않거든요. 뭐 한두 명 정도 공격 쪽에. 근데 스토크는 오히려 주전키퍼 지금 부상 중이죠. 수비 쪽에 부상도 있죠. 그리고 공격에도 보면 장기 부상자들이 몇 명 있는데 최근의 부상까지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찰튼보다는 스토커가 좀 손해다. 그러니까 찰튼이 좀 더 결장 부분에서는 이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 상성 찰튼이 뭐 홈에서 2번 했는데 전적들이 오래돼서 진 적은 없습니다. 2번 다 이겼기 때문에. 지난번 퀸즈하고 비겼거든요. 레스터 원정을 잡고. 그래서 지금 2경기째 무패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찰튼이 뭐 아주 연승을 하거나 뭐 그랬던 적이 없어요. 최근에 보면 한번 이기면 다음 경기 지거나 요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11월부터 보면 11월에 이기고 다음 경기 지고 옥스퍼드 이기고 다음 경기 지고 셰필드 이기고 지고 근데 지난번 레스터 이겼는데 또 홈에서는 비겼죠. 그래서 최근에 뭐 한 번 이기면은 뭐 그 근래에 이긴 적이 많이 없긴 해요. 한참 있다 이기거나 그랬기 때문에 또 상대가 스토크 아닙니까? 스토크도 뭐 아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죠. 찰튼보다만 유리하지. 얘네 홈에서 보면 요새 5경기 무승인데 그 중에 3경기나 득점이 없고 지난 브로미치 원정까지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2경기째 무득점. 5경기 3무 2패할 때 3경기 무득점. 그나마 원정 지금 4경기 무패 중이라 그나마 원정에 이제 흐름을 좀 높게 볼 뿐이지 스토커도 최근 승리 없고 득점력 낮습니다. 찰튼도 그렇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스토크가 원정의 무패 흐름이기 때문에 스토크 프렌을 보는데 만에 하나 어느 팀이든 1대0으로 이긴다. 예전에 찰튼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1대0이나 옥스퍼드, 웨스트 브로미치 은근히 1대0으로 이겼던 경기들도 있고 스토크도 보면은 와포드 0대1, 입스위치 0대1, 뭐 홈에서 코번트리 0대1 0대1로 졌던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프렌과 언더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언더랑 프렌 배당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뮌헨하고 라이프치. 자, 요건 컵 대회입니다. 뮌헨 라이프치 지금 그래도 뮌헨이 지금 리그에서 1인데 라이프치는 4위인가 할 거예요. 지금 득실 차이도 지금 48골 차이. 압도적으로 득점력이 높습니다. 거의 80골 가까이 넣고 있기 때문에 실점도 적고. 그래서 라이프치도 플러스 12골이긴 하지만 뮌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최근 라이프치 상대로 3연승 중이기도 하고 딱 하나 변수는 컵대회라는 변수죠. 왜냐면 지금 8강입니다. 8강이고 이게 마지막 이제 컵대회거든요. 8강. 나머지는 다 정해졌고 뭐 프라이부르크는 결국 뭐 비겼지만 올라갔고 슈투트, 레버쿠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장 부분을 봐야 되는데 뮌헨은 결장이 딱히 안 보여요. 근데 라이프치히는 주전기포를 지금 휴식을 준 것 같고 나머지 부상들은 또 장기 부상이어서 뭐 얘네도 그 주전기포 휴식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라이프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쾰른전도 이겼지만 실점을 했고 마인츠 2실점 졌고 장크트 1실점 최근에 보면은 깔끔하게 이겼던 경기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또 패배도 많고 하다 보니 뮌헨이 아무리 불안하고 한다 한들 지난번 호펜하임 요새 상승세인 물론 퇴장이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상승세인 호펜하임을 5대1로 때려잡으면서 함부르크 비겼던 경기 아우크하고의 그 홈에서 졌던 경기 그 흐름을 좀 끊었습니다. 지난번마저 못 이겼다면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그리고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5대1로 이겼던 뮌헨 선제골 내주고 역전을 했던 5대1 승리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뮌헨 홈이니까 승 봐야죠. 뮌헨 승에 마행까지 봅니다. 3.5 기준은 전 무조건 뮌헨은 언더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위니용 최근 나머지 다 오버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2.5 기준 3.5 기준 적용하더라도 꽤 많은 경기들이 오버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도 언더보다 오버가 많기 때문에 배당이 낮더라도 뮌헨 승에 마행 가고 아예 컵대회라 모른다. 뮌헨이 요새 실점이 많기 때문에 뭐 함부르크라든가 뭐 아우크전도 졌고 예전은 마인츠라 뭐 이겼지만 프라이전 2실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땐 난 모르겠다면 오버 가세요 그냥. 오버를 같이 그러니까 뮌헨이 이겨도 뭐 대승을 거두든 뭐 불안해서 뭐 2대2 무승부를 거두든 뭐 말도 안 되게 라이프치히가 뭐 역전승을 하든
모든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오버를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 빌바오하고 소시. 자, 이제 스페인컵 대회로 넘어갑시다. 자, 빌바오하고 소시의 순위를 보면은 빌바오가 지금 8위, 10위, 소시가 8위인데 득실은 소시가 좋습니다. 빌바오가 득점력이 좀 약해가지고 일단 상성은 그래도 소시 상대로 홈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4연승도 했었고 마지막 홈 경기를 비기긴 했지만 어쨌든 빌바오가 좋습니다. 상성은. 다만 이것도 이제 컵 대회인데 여기는 좀 단계가 높아요. 빌바오는 발렌시아를 꺾었고 소시도 알라베스를 꺾고 4강전입니다. 4강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단판이 아닙니다. 일단 홈에서 하고 다음 달에 이제 소시 원정을 가기 때문에 텀도 좀 있거든요. 자, 빌바오가 그래도 요새 뭐 불안불안했는데 뭐 발렌시아 원정 잡고 뭐 리그에서는 지금 2경기 소시 비기고 레반테 4대2로 잡고 물론 레반테전도 좀 불안했죠. 퇴장당한 레반테 상대로 3대2까지 2대3까지 쫓아왔으니까 막판에 결국 추가골까지 넣었지만 그래서 빌바오도 뭐 실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게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소시가 요새 너무 잘해요. 아무리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소시가 한 10경기 연속 무패를 하고 있습니다. 6승 4무. 그 중에는 바르샤도 있고 AT도 있고 뭐 빌바오 원정 선제골 넣었지만 결국 비겼죠. 리그에서도 결국 비겼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으로만 보면은 뭐 컵대회도 매우 좋고 리그도 매우 좋기 때문에 저는 소시가 그때 퇴장이 없었다면은 또 몰랐을 거다. 물론 슈팅 수는 이제 빌바오가 훨씬 더 많긴 했지만 유효 슈팅은 오히려 슈팅 수가 적은 소시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날의 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소시도 좋아요. 그래서 빌바오가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무에 좀 가깝지 않을까. 다만 요새 이제 무승부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제도 프렌을 간 것처럼 무를 보긴 해요. 묶어갈 게 있으면 가고 없으면 빌바오가 잘하긴 해요. 잘하긴 한데 얘네 지금 수비 쪽에 부상이 좀 있어요. 거기다 출전 정지에 공격에도 베렌게라고 그 오이안 산케트가 지금 부상 중이기 때문에 물론 소시도 부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쿠보랑 그리고 바레네치아 있긴 한데 뭐 오야르사발도 있고 멘데즈도 있고 조금 더 안 좋은 느낌? 수비 쪽까지 있기 때문에 해서 소시 프렌 무승부 보지만 소시 프렌 그러니까 빌바오가 소시 상대로 이기긴 쉽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무패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로 따지면 소시 프렌 보고 고배당 치면은 무승부 정도. 그래도 홈이니까.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메언하고 위트. 이거는 LADBC 리그 경기인데, 자, 네이메언은 그때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득점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PSV가 뭐 당연히 1위긴 한데 걔네 버금갈 정도로 득점이 많아요. 56골. 왜냐면 이게 지난번 4득점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한 경기 덜 치렀는데 6점 차인데, 그 10골 차인데, 오늘 만약에 또 대승 거두면 또 득점이 많이 따라잡겠죠. 그리고 이 3위입니다. 41점. 오늘 만약에 비기거나 이기면은 또 순위가 바뀌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득실 때문에 근소하게 앞서고 있어서 페이노르트보다. 자, 근데 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점은 적어요. 네이메언보다. 근데 득점에서 20골 이상 차이 나서 결국 득실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자, 홈의 네이메언. 지금 PSV 다음으로 성적이 좋은데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또 승점이 같아져요. PSV하고 홈 승점은. 그리고 위트 같은 경우는 원정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네이메언이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결장자도 거의 없어요. 네이메언 같은 경우. 오히려 위트가 지금
지난 경기 페이노르트전에 지면서 또 퇴장, 공격의 퇴장, 그리고 기존의 부상자들 하면은 결장 부분도 안 좋고, 딱 하나 좋은 거는 이제 상성. 그래도 네이미언 원정에서 위트가 조금 더 좋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근데 요새 너무 잘하니까. 왜냐면 얘네가 지금 무패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작년 11월 초부터, 잠깐만요, 13경기 무패인데, 잠깐 12경기인가? 잠깐만요. 13경기네. 13경기 무패인데 무승부가 2번밖에 없어요. 아약스랑 텔스타. 나머진 다 이겼습니다. 즉 최근에 6연승. 뭐 컵대회 빼고 리그만 본다 하더라도 10경기 무패. 지금 8승 2무. 4연승 중입니다. 상대가 어디 약팀만 있냐? 뭐 아약스, 그리고 페에노르트, 알크마르, 뭐 강팀들도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점도 꾸준히 해요. 그래서 3.5 기준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다 오버입니다. 본인들이 막 4골, 3골, 기본 2골씩 넣으니까. 최근에 뭐 이기더라도 4대3, 뭐 4대1, 4대2, 뭐 3대1 이런 스코어가 많다 보니 일단은 다득점할 확률이 크죠. 그래서 배당이 낮더라도 요거는 네이면 승보고 1.58이면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헤라클레스도 4대1로 이겼고, 물론 위트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그 한때 뭐 연속으로 무승부했던 적도 있고, 트벤테, PSV, 뭐 최근에 폴렌담, 스파르타, 뭐 헤이렌벤, 페이노르트까지 다 한 골 차입니다. 예전에 아약스도 뭐 2대1로 잡았었고 홈에서. 그래서 너무 최근에 승리가 없긴 한데 유로파를 제외하고 보면은 리그에서 못 이기긴 했지만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줬고, 많이 줬던 경기들은 오히려 원정이거나 홈이긴 한데 뭐 강팀이거나, 그래서 한 골차 승부가 많다는 점 때문에 네이미언도 실점이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들이 다득점을 하면서 뭐 3대1, 4대2 스코어가 있긴 한데 위트가 생각보다 뭐 득점은 밀리지만 실점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마엔 배당이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2.65면 상당히 가볼 만한 그 배당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일단 내면 승은 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어느 보는 좀 애매한 게 위트가 워낙 이제 최근에 득점도 저조하고 실점도 많이 없다 보니 네이면 보면 오버 가야 되는데 위트 생각하면 언더거든요. 그래도 내면의 오버가 좀 더 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굳이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배당이 제일 적거든요. 오버 배당이. 내면 승보다 적기 때문에 전 그냥 내면 승 보고 고배당은 뭐 마인을 노리든 핸디물을 노리든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로냐 라치오. 자,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으니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뭐 1시간 안엔 끝날 것 같고, 자, 볼로냐 라치오는 컵대회입니다. 이탈리아 컵대회. 자, 지금 이탈리아의 순위를 보면은 볼로냐가 10위, 라치오가 8위. 뭐 득실은 큰 차이가 없고, 일단 볼로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라치오한테 안 졌거든요. 20년도 이후 경기를 보면 4승 1무입니다. 그 정도로 홈에서 라치오 상대로 좋다. 다만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8강전이고, 그리고 볼로냐가 이제 수비 쪽 부상 최근 말고는 부상이 없어요. 라치오도 보면 최근 부상은 없는데 뭐 미드필더나 수비, 공격에 한 명씩은 부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볼로냐가 살짝 우세다. 살짝, 아주 살짝. 다만 이게 컵대회고 이 경기도 아마 단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볼로냐, 제가 이제 안 좋아서 계속 패스를 했던 팀이잖아요. 지난번 파르마전도 결국 0대1로 졌더라고. 그래서 얘네 보면은 최근에 마카비 텔아비브의 유로파전 승리 말고는 뭐 리그로 치면은 엘라스 원정 빼곤 이긴 적이 없어요. 즉
경기를 적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파르마전, 작년 파르마전 컵 대회 이후에 이긴 경기라고는 엘라스 딱 한 경기입니다. 리그 경기. 10경기를 훨씬 더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로파 포함해서 이긴 적이 별로 없다. 그 정도로 볼로냐는 또 홈에서도 최근에 무득점 경기 2경기 연속. 그 전에 뭐 아탈전도 무득점, 유벤전도 무득점. 넣어봤자 한 골. 그리고 원정보다 득점을 더 못해요, 홈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성이 아무리 좋다 한들 요새 폼이 너무 안 좋습니다, 볼로냐가. 그래서 쉽게 갈 수가 없죠. 오히려 라치오는 지난 유벤전도 뭐 리드하다가 결국 비겼지만 다득점 2대2, 제노아전도 3대2. 오히려 볼로냐가 뭔가 홈에서 더 잘하고 이제 더 가게끔 나와줘야 되는데 요새 성적 보면 반대입니다. 오히려 라치오가 더 좋아요. 최근 원정에서도 6경기, 5경기 2승 3무. 뭐 파르마, 우디네세, 엘라스, 레체, 유벤까지. 그리고 최근에 졌던 경기는 코모 0대3, 나폴리 0대2 말고는 또 진 적이 없고 아주 더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라치오가 맞다. 근데 볼로냐가 정배를 받았잖아요. 뭐 라치오가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상성도 그렇고 뭐 컵대회인 걸 감안하면은 근데 뭐 라치오가 그렇다고 해서 뭐 리그에 몰빵할 정도로 뭐 승점이 아주 좋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볼로냐한테 이제 득점은 밀리지만 실점도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제 득실 차이가 오히려 라치오가 조금 더 좋았던 상황인데 볼로냐가 과연 이 상황을 깨고 5연패를 안 하면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비기면서 이제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긴 한데 저는 좀 빡세다 봅니다. 물론 예상치 못하게 이제 오랜만에 이기면서 깔끔하게 갈 수도 있지만 흐름 자체는 프렌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라치오가 지난번 유벤전에 만약에 대패를 하거나 그랬으면은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유벤전마저도 잘했다는 거는 저는 그래도 원정의 그 흐름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했더라고. 그 유벤전 제외하면. 그래서 저는 라치오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프렌 보고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구독 질차시나 업은 괜찮으니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 이게 다 나중에 이벤트에 이제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추천을 누르거나 이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설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그 안에 이제 통계를 좀 내고 조금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구독권 이벤트를 좀 뿌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뿌린 건 아닌 것 같다. 그때는 뭐 추천 때문에 했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할 예정이라 아무튼 유튜브는 이제 멤버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썬더랜드 리버풀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는 승무패 마지막 경기입니다. 승무패 마지막 경기라는 거는 항상 마지막 경기는 별로 안 좋긴 해요.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너무 좋지 않으면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은데 자, 썬더랜드의 강점이 뭐겠습니까? 매번 얘기하지만 아직도 무패입니다. 홈. EPL에서 홈 무패 팀은 유일해요. 7승 5무. 무가 좀 많긴 한데 실점도 한 자릿수고 그렇다고 득점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21골. 원정과는 많이 비교가 되죠. 썬더랜드가. 그리고 리버풀도 홈에서 성적이 많이 좋지 원정은 4승 3무 5패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썬더랜드는 자카의 부상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리버풀은 지금 소보슬라이가 지난번 퇴장까지 당했더라고. 맨시티전. 그리고 기존에 뭐 부상자들은 조금 됐기 때문에 뭐 소보슬라이의 퇴장만 추가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썬더랜드가 유독 최근에 뭐 리버풀 상대로 좀 무승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긴 적은 최근에 없는데 유독 무가 많고 전적들이 너무 다 오래되긴 했습니다. 가장 최근 전적은 딱 한 번 25년도에 리버풀 원정에서 비겼던 거.
그러니까 상승은 뭐 리버풀이 좋다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리버풀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퇴장도 있었고, 그리고 얘네는 뭐 다음 경기 브라이튼하고 FA컵 대회도 있긴 합니다. 물론 썬더랜드도 옥스퍼드 원정을 가긴 하는데, 자, 썬더랜드가 이제 원정에서는 맥을 못 추거든요. 웨스트햄한테도 3실점하고 예전 브랜드포드전도 그렇고, 그래서 리그에서 보면 실점도 많고 본인들이 득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첼시한테 역전승인가 아무튼 이겼던 거 빼고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7경기인가? 근데 홈에서는 번리도 3대0, 뭐 크리스탈 2대1, 맨시티하고도 비기고, 뉴캐슬 잡고, 아스날하고도 비기고. 그러니까 썬더랜드가 비겼던 이겼던 경기들 다 약팀만 상대는 아닙니다. 뉴캐슬도 잡고, 홈에서는 아스날, 맨시티 하고도 다 비겼던 상황이라서 리버풀이 최근에 무패 흐름도 좀 길게 끌고 갔었고, 본머스한테 지기 전까진. 그리고 리그로 보면은 맨시티하고 본머스 제외하면은 최근에 진 적도 없고 무가 좀 있긴 한데, 근데 리버풀의 단점은 제가 볼 때는 실점이 어느 정도 꾸준해요. 생각보다 무실점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이기든 비기든 0대0 경우가 몇 번 있긴 하지만 2대2, 2대3, 4대1 결국 실점이 어느 정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리즈 원정도 3대3으로 비겼고 해서 썬더랜드의 무패 흐름이면은 저는 리버풀의 원정 배당은 갈 이유가 없다. 저는 요거는 오랜만에 썬더랜드 2프렘 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2프렘 가면 상대방이 2대0으로 이기거나 하긴 했어요. 3대0이나. 근데 지금 무패 흐름이 오늘 끊길 수도 있긴 한데, 무패 흐름이 끊기더라도 리버풀이 홈이면 모르겠지만 원정에서 막 3대0, 4대0으로 이길 것 같진 않다. 이겨도 한 골차가 될 확률이 크다. 왜냐면 그때 본머스전도 결국 본머스가 불안해서 프렌을 못 갔는데 2대3으로 털리는 거 보고, 이거 그래도 썬더랜드가 최근에 홈 흐름이고 결장자도 크게 없는 상황이면 가능할 수 있겠다. 이 프렌 고배당으로는 프렌 봅니다. 썬더랜드 승을 가거나 무를 확실히 가긴 좀 애매해요. 리버풀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프렌 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 프렌과 고배당은 프렌 쪽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번은 패스할게요. 썬더랜드가 워낙 홈에서 실점이 적은 경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다. 그래도 추천 눌러주실 분들은 눌러주셨네. 항상 눌러주시는 분들만 누르니까. 자, 그러면 오늘 7시 경기부터 있기 때문에 아마 6시까지는 조합이 마무리될 거고, 아침을 먼저 가고, 어제도 아침 먼저 가고 이제 나중에 배당이 바뀌어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해축은 같이 갈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 배당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아침을 건너뛰고 맘 편히 그냥 아침은 혼자 가고 그렇게 갈 수도. 오늘은 아침 막 갈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고배당으로만 가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처음 오신 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목요일인데 경기가 많이 없더라고. 한 4경기 정도. 그래서 아마 오늘과 비슷한 시간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예 오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저녁에 올 수도 있고, 그거는 내일 보면서 상황을 언제 키든 아마 금방 끝날 거라 내일 상황을 보고 빨리 올 수 있으면 빨리 오도록 할게요. 낮쯤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금요일은 오후에 예정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구독자 게시판이랑 이제 나머지는 다 올려드릴게요.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